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시사 바리스타를 꾸며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뭐 사실상 뭐 좀 졌다고 볼 수 있죠. 패배했다고 볼 수 있죠. 수치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 기대했던 게 너무 커서 그런가? 뭔가 좀 그죠? 씁쓸하죠. 그래서 정의당이 아마 이제 왜 이런 정도 부진했을까? 좀 스스로 당내에서 좀 여러 이제 검토들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외부에서 좀 정말 애정어린 비판들을 해줘야 정의당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금방 꾸며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이요. 이번에 그 지지율이 뭐자 297만 표 얻었거든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9.67%예요. 그래서 4년 전에 7.23%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늘었어요. 지지율은. 그런데 뭐랄까 지역구에서 심상정 이제 의원밖에 이제 당선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랄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선전은 했는데 뭔가 계속 진 것 같고 그죠?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정의당의 좀 좋은 얘기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스스로 좀 성찰에 나서면 다시 국민들에게 큰 어떤 선택을 받을 거다. 좀 이런 편지를 좀 꼭 써주고 싶더라고요.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벼랑에 선 정의당 진보 정책 산실로 거듭나라 이러면서 이제 칼럼을 쓰면서 정의당에 이제 충고를 해줬는데 경향신문이 하지 않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전달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향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정의당 새 출발은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가 영토 확장의 벽이 된 총선을 곱씹고 스스로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와 지향점을 보여줬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진보 내에서조차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정치력도 성찰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걸까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만 듣지 마세요. 제발 정의당. 그건 경향신문 생각이고 경향신문도 이번에 이 정의당이 이 꼴 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니네들도 문제야. 제가 볼 땐. 자,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입니다. 제가 제 페이북이랑 그리고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죠.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의당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한 7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우리 심상정 대표에게 드리는 편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쓰신 편지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페북에 이제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 때 민주당 아웃 뭐 이런 공격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했다면 어땠을까요? 미래통합당 이 수구 세력을 심판하려면 민주당도 필요하지만 정의당이 함께 필요합니다. 라는 구호를 썼다면 어땠을까? 왜냐?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들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때
이 미래통합당 대신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 비판 뭐 이런 거에만 그 정의당이 막 그 집중했잖아요. 에? 이런 것들에 좀 의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그러니까 정의당에 좀 전략적으로 비례대표를 몰아줬던 어떤 민주당원들은 뭐지? 정의당에 내가 표를 줘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경향신문 제가 아까 사설도 소개해드렸지만 과연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총선에서 과연 패배했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의당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의당 분명히 경향신문 사설만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의견도 우리 심상정 대표에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정의당이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임했어야 했다고 보시냐? 예, 이렇게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정말 수백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7개로 추렸어요. 이 경향신문만 봐서는 안 돼요, 정의당이. 이런 얘기들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정의당이 이정미가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식으로 낙선 인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태섭 그 후보도 그때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다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고 퇴장하셨는데 문제는 꼭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지는 얘기를 안 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중요한 건 뭐가 부족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전략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든지 민심을 내가 정말 잘못 읽었다든지 예? 아니면 정말 거대 여당에 우리가 희생당했다든지 뭐가 부족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부족하대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속으로는 국민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아마 내부 검토를 하겠죠. 외부의 목소리도 듣긴 할 텐데 아마 이분들은 당내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토론을 할 겁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해봤자 아까 같은 경향신문 사설 그런 거 좀 듣고 하겠죠. 또는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 정도 들을 거예요. 근데 출입처 기자들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정의당에 나쁜 얘기 못 해줄 사람들이에요. 정의당에서 계속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 욕 절대 못 해줍니다. 진짜 뼈 때리는 얘기 못 해줘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정의당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정의당의 프렌즈 친구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경청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의당이 이번에 크게 착각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한번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의당이 진짜 실력을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려면 일단은 전략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먼저 원내 교섭 단체부터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원내 교섭단체의 정의당으로서 진짜 제대로 실력을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돼요. 지금은 6석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너무 소수라서 사실 뭘 하려고 해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에? 그러니까 이 원내 교섭단체부터 먼저 만들려면 일단은 솔직히 민주당 찬스를 활용해야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단은 이번 총선 때는. 왜냐? 자신들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 어디였어요? 선명한 진보를 원하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지자들. 에? 그런데 민주당만으로는 좀 약해. 좀 더 선명한 진보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정의당에 늘 전략적 투표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번에 총선 때. 특히 조국 이야기 꺼내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의당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프렌즈들을 우리가 선택하기보단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서 미래통합당 어떤 그은 아니고 그 사이에 중도층에 우리가 표를 가져오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것만 선택한 게 한계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함께 갔었어야 됐는데 예, 잘못 하나만 선택한 거죠. 예, 민주당 친구들을 다 버려버린 게 예, 큰 패착이었던 거죠 이번에. 근데 문제는 이 중도층 말이죠. 민주당 바깥에 중도층들 정의당을 잘 몰라요. 이 당이 왜 필요한지도 사람들 잘 모른다고요. 예? 아니 생업에 바쁘고 그냥 진짜 선거 때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뉴스 보면서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사람들이 정의당이 왜 필요한지 선명한 진보가 뭔지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나마 정의당의 필요성과 관심 갖고 이렇게 얘기 들어줬던 사람들은 어쨌든 민주당에 걸쳐 있는 민주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의당을 계속 그 전략적으로 비례투표를 해줬던 거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어야죠. 예. 일단 저희를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너무 영세하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내겠어요라고 설득을 했어야죠. 저는 그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당연히 정치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정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을 함께 키워주세요라고 했었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친구들이 정의당을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네. 민주당은 아웃!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정의당한테. 정의당 이거 찍어줘야 되는 거 맞아? 괜히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만 몰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괜히 반사이익으로 미래통합당만 또 집권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거죠.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 정의당이. 저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제가 선거 전략가라면 이렇게 충고해 주겠어요. 저한테 뭐 묻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2011년에 희망버스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너무 그때 그거 참여하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너무 우리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진보 정당들이 열심히 거리에서 함께 싸워주면서 우리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때 한진중공업 그때 이제 해고자들 위해서 김진숙 씨 우리가 살려내고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전 남아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그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진보 정당들이 이때 원내 교섭단체였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도 싸우지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같이 희망버스 같은 거 타고 오고 국회 원내에서 특위 같은 거 한진중공업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 같은 걸 국회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 같이 해냈다면 투트랙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아유 진보 정당 좀 빨리 응원해줘야 되겠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정의당이 4년 동안 민주당과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로서 그렇게 하면서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막 보여주고 어떤 희망버스 사건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야, 이 생업에 바쁜 중도층들도 야, 이게 진보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니까 진짜 뭐가 확실히 다르네. 이런 정당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이러면서 4년 뒤에는 정의당을 더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그 민주당과의 차별점만 이야기하면서 거의 민주당을 무슨 적폐정당처럼 몰아갔어요. 정의당이. 미래통합당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선거기간 내내. 적폐정당이 미래통합당인데 민주당이 적폐정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될 당이 있고 같이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될 정당이 따로 있는데 왜 미래통합당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은 4년 동안 미래통합당과 이 토착 외구 세력들 심판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이 총선 날만 기다려왔는데 왜 갑자기 심판 대상을 민주당으로 바꾸는데
이거 선거 전략, 정의당 선거 전략 대체 누가 짠 거예요? 누가 저한테 좀 정의당 사람들이 저한테 좀 물어봤다면 전 이런 얘기 해줬을 거예요. 니네 선거 프레임 잘 짜라. 예. 당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생업에 바쁜 중도층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번 총선 때는 민주당 프렌즈들을 공략해라. 그 사람들 상처 주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조언해줬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선거 기간에 몇 번 쓰긴 썼어요. 썼는데 그러니까 막 정의당 당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저한테 엄청 악플 달더라고요. 예.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전 진짜 20년 동안 진보 정당만 한결같이 찍어왔던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대접을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정의당의 태도들이.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쓰셨던 정의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한 7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보겠는데 다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국 이야기. 정의당이 왜 조국 심판 선거를 이번 선거를 치렀냐 이러면서 내가 정의당에 더 이상 투표 못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IDCHHEH 쓰시는 분의 의견입니다. 조국 장관을 국민의 적폐로 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정당, 시대 정신의 대의를 읽지 못하는 정당을 소통이 가능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에? 조국 장관은 노회찬 의원의 후원 회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섭섭해가지고 더 이상 정의당을 못 도와주겠다는 거죠. 김은영 씨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정의당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모든 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흠결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보다 더 비판하고 문제 삼아야 될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과 관련한 문제는 따로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더 크게 집중해야 될 건 검찰 권력 견제죠. 안 그렇습니까, 정의당? 예. 검찰 이야기는 어느 순간 쏙 사라지고 없어요. 오로지 그냥 조국이야. 예. CHO 열린생각님의 견해도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정의당에 표를 행사했던 사람인데 이번 정의당의 행보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미래통합당과 같은 프레임으로 읽혀졌고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하니 저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이랑 같이 손잡고 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 유튜브 정의당원 다 탈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쓰셨어요. 예. 당연히 미래통합당과 손잡고 가지 않겠죠, 정의당이. 그런데 그렇게 읽혔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정의당이 분석해야 돼요. 이런 민심들을. 자신들의 의도가 오해받은 거 아니에요. 예. 이용범 씨. 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정의당 일반 당원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에 입당했어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대처 때문에 탈당했습니다. 저는 50대 장삼 이사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퇴행정당 같아요. 그렇게 인식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예, 당연히 퇴행정당은 아니죠. 그런데 정의당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정의당이 분석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한 원래 의도가 완전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예. 자, 조국을 떠나서 민주당을 심판 대상으로 만드는 어떤 프레임, 이런 선거 프레임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민주당을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역사에서 없애버려야 될 아웃, 민주당 아웃, 뭐 이런 프레임을 도대체 왜 만든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진짜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 의견들이. 주현아 씨.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민주당만을 왜 공격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의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미래통합당 버금가는 이익 집단처럼 보였어요. 예. 우공이사님. 왜구가 침입했는데 제대로 못 싸운다고 관군을 공격하는 의병 같았습니다. 관군이 제대로 못 싸우면 스스로 선봉에 서서 왜구를 토벌해야 되는데 그래야 민중의 지지를 받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표현에. 예, 지금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진짜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래통합당 얘기는 쏙 들어가고 민주당이 제대로 미래통합당과 못 싸운다고. 예? 갑자기 민주당을 없애자고. 예. 그러니까 정의당의 표가 가겠습니까? 이지영 님이 이제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 후보는 정의당에게 표를 줘왔는데 이런 사실부터 정의당이 깨끗이 인정을 해야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정의당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 6석이라도 지금까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예. 고향 간만 해도 저번 총선 때 민주당이 후보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배려해서 호의가 계속되니까 민주당을 정의당은 호구로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이지영 님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정의당이 여기까지 온 건 민주당 찬스를 활용해왔던 거예요. 온전히 진보 세력의 힘만 갖고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구들은 정의당의 친구이기도 한데 갑자기 우리는 민주당의 친구이면서도 정의당의 친구인데 우리를 갑자기 적폐 세력으로 보내 정의당이. 그러면 내가 정의당의 친구로 계속 남겠습니까? 당연히 떠나가죠 정의당을. 그리고 약간 민주당보다 좀 선명하게 보이는 열린민주당 같은 대안 세력이 팍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로 확 표가 몰려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열린민주당 없었다면 그 6%, 5% 열린민주당이 5% 가져갔죠? 그 중에 3%는 정의당이 가져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 많이 나왔죠. 비례의석 두세 석은 더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요. 상수리 님이 이렇게 썼어요. 부모 찬스도 없는데 앞으로 민주당 찬스도 없으니 정의당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자기들 팔자가 지들이 만든 겁니다. 원망하려고 해도 당연히 뭐랄까 어쩌고저쩌고 쓰셨는데 이렇게 심상정도 떨어졌었어야 됐는데 저는 그게 아쉬워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얘기 쓰시겠습니까? 그죠? 박주현님도 비슷한 이야기 쓰셨어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만큼이 자기네 지분이었음에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의 많은 부분을 자기네 지분인 당당하게 주장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니까 민주당 찬스 덕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착각하는 게 너무 괘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례정의당을 늘 비례 후보는 정의당을 선택했던 1인이었는데 그게 무너졌다. 실망감이 컸다. 이렇게 쓰셨어요. 최현희 님도 저도 저번 총선 때는 정의당에 표를 줬는데 그거는 더 선명한 민주당 같아서 그랬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는 누가 봐도 검찰이 과도한 건데 그에 관한 스탠스는 하나도 없고 그저 조국 비판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정 떨어져 버렸다. JH 리님은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말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적폐 세력들이 정의당을 가두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는 따로 또 같이라는 정체성. 그렇게 전략을 갖고 구호를 외쳤어야 한다. 따로 또 같이. 그죠? 민주당이 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다른 정당. 이렇게 외쳤어야 된다. 민주당 이중대라고 누가 비난합니까? 그거는 진짜 수구 세력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걸 왜 자꾸 받아들이는데? 경향신문도 사설에 그렇게 썼대.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심상정 대표님. 그래요. 자, 잠시 좀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